자, 오늘은 그랜드 캐년을 오늘은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그 진화론자들이 그 동일가정설이라는 것으로 진화론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아주 그런 곳이죠.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아의 홍수, 또 창조를 증거하는 곳으로, 그래서 오늘 그 그랜드 캐년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드 캐년은 미국 아리조나주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협곡 길이가 거의 남한 면적 정도 되는 그런 446km고, 폭은 2에서 29km. 그러니까 넓은 곳은 29km는 아주 넓은, 그리고 긴 그 협곡입니다. 그리고 이 계곡 깊이는 깊은 곳이 약 2km, 2000m 정도 되는 그런 계곡입니다. 이 퇴적층 면적은 남한과 북한을 합친 것의 3배. 엄청난 규모죠. 엄청난 규모의 협곡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세계 최고의 자연 경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죠. 이 그랜드 캐년은 이렇게 형형색색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사시사철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관광지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지금 그랜드 캐년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퇴적층, 지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지층이 과연 진화론자들에게는 동일과정설에 의한 오래된 연대를 주장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과연 노아 홍수의 증거이냐, 이것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그랜드 캐년을 찾고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은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런 또 어두운 날씨에도 장관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그 중간으로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이 바로 콜로라도 강입니다. 콜로라도 강. 자, 이 콜로라도 강을 그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그랜드 캐년이 형성된 것은 콜로라도 강이 흐르면서 이제 주위 그 암석들을 깎아서 이루어진 계곡이다, 협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높은 이 협곡, 아까 말씀드렸죠. 2000m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깊은 협곡입니다. 자, 이곳은 이렇게 잔잔한 물이 흐르는 곳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급류가 흐르는 곳도 있고 잔잔한 물이 흐르는 곳도 있는데, 이곳은 이렇게 잔잔한 물이 흐르는 곳으로 지금 이렇게 다리가 보이죠? 이 다리는 그 미국 공병대가 세운 다리입니다. 밑에는 이렇게 유람선이 또 있죠. 이 그랜드 캐년 밑바닥으로 가면, 밑으로 가면 이렇게 동굴들이 있습니다. 큰 동굴들이 있어요. 이 동굴들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지층들이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 같은 것들이 보이고,
그 잔잔한 그 호수 같은 그런 물흐름이 있는 곳에서 유람선이 있는 것을 봤지만, 지금 이것은 아주 그 급류죠, 급류. 그래서 급류 타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랜드 캐년은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랜드 캐년 곳곳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폭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에 있는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포엘 호수라고 하는데, 이 포엘 호수는 미국의 포엘 소령이 발견했다고 해서 포엘 호수라고 하는데, 이 포엘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예요. 이 포엘 호수에서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지층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이렇게. 자, 이것은 그랜드 캐년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합니다. 브라이스 캐년. 이 브라이스 캐년은 또 좀 다른 모습이죠. 굉장히 그 아기자기한 모습, 형형색색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협곡입니다. 이것은 관광객들이 조랑말을 타고 이렇게 이제 협곡을 여행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또 아까 그 브라이스 캐년은 형형색색의 그 아기자기한 면이 있었지만, 이것도 북부 그랜드 캐년 북부 지역에 있는 자이언 캐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좀 육중한 모습이죠. 힘이 있어 보이는 모습. 이런 모습의 또 계곡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자이언 캐년에는 이렇게 아치 형태의 개선문 모양의 이런 또 바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랜드 아치 개선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뭐 곳곳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죠. 자,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영화에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존 웨인이 인디안과 결투하던 그런 장면에서 많이 나오죠. 이곳을 기념비 계곡이라고 합니다. 기념비 계곡.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랜드 캐년의 수많은 지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지층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오늘 그 의문을 우리가 그 팩트 체크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동일과정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과정설이라는 것은 지구 표면의 모든 산과 계곡, 지층 등은 바람이나 강, 파도 등의 자연력에 의해서 무한히 긴 시간에 걸쳐서 침식과 퇴적과 수축의 반복된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학설입니다. 이 학설은 지질학자 라이엘이 창안한 학설입니다. 그 다윈도, 진화론을 만든 다윈도 이 라이엘이 창안한 이 동일과정설 이 학설에 깊은 영향을 받아서 진화론을 수립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자, 지층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밑에 있는 지층은 오래된 것이고 위로 갈수록 점점 지금 현대에 가까운 지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쌓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과연 이 말이 맞냐는 거죠. 자, 이 지금 그랜드 캐년의 이 지층입니다. 이게 지금 그죠?
근 500km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반듯한 그런 지층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반듯한 모양. 자, 광대한 이런 지역에 수억, 수천만 년이라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수평으로 쌓여질 수 있을까? 자, 동일 과정설에 의하면 5천년에 1피트 정도 지층이 쌓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30.48cm. 그러니까 5천년에 30cm 정도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5천년에 30cm 쌓이면 5천년, 만년, 그죠? 2만년, 3만년 가면 그 쌓이는 동안 과연 이렇게 쌓이는 일만 할 것이냐, 가지런히 쌓이기만 할 것이냐, 그것이 의문이죠. 자, 이 지금 그랜드 캐년의 단면도입니다. 그랜드 캐년 단면도를 보면은 이 지층 전체가, 협곡 전체가 이렇게 아주 일률적으로 이렇게 두부를 얹어 놓은 것 같은 모습, 시루떡을 얹어 놓은 것 같은 모습의 그런 지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다 수평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노아홍수 때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지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층이 형성되려면은, 자, 오랜 세월에 걸쳐 5천년에 1피트 30cm 쌓인다 그러면 퇴적이 되죠. 그죠? 쌓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랜 세월에 걸치면 퇴적된 것이 어떻게 돼요? 침식도 일어나요. 침식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깎여 나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수천 년, 수만 년 또 쌓여요. 그죠? 그리고 그 쌓이면서 또 깎여 나가기도 하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지층면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을 보인다. 그러니까, 동일 과정설에 의하면 이런 부정화, 그러니까 이런 지층과 지층 사이의 그 면이,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치면 톱니 모양의 그런 침식의 모습을 보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실제로 관찰되는 지층은 어때요? 이렇게 부정한 면이 아주 평행한 퇴적층을 유지하고 있다. 또랑이나 파진 부분 등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부정합 경계면에 침식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거냐 하면요. 실제로 관찰되는 지층이 이렇게 부정한 면이 이렇게 평행한 퇴적층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는 이런 퇴적층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반드시 침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침식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퇴적층, 이 지층은 급속한 퇴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퇴적된 것이 아니라 아주 그죠? 짧은 시간에 퇴적된 퇴적 지층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적인 결론입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죠. 다 어느 곳을 보든지 지층은 다 이렇게 부정한 면이 평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지층, 이 밑에 지층하고 그죠? 이 위에 지층하고 완전히 이 지금 경계면이 완전 선명하게 보이죠? 선명하게. 그런데 여기 깎여 나간 모습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지층과 위 지층은 완전히 다른 지층인데, 이 위의 지층은 코코니노 지층이라 그래서 이것은 사막에서만 퇴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의 지층과 밑에 지층의 연대 차이라는 것이 몇 천만 년 차이 나는 그런 지층이에요. 근데 이 지금 몇 천만 년 차이 나는 지층의 이 면이 이렇게 깎어 나간, 그러니까 침식 모습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평행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 이것은
이 지층과 밑에 지층과 위에 지층이 그렇게 오랜 세월의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타주에 있는 이 콜로라도 계곡입니다. 자, 이 위에 있는 화살표는 천만 년 된 지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화살표는 2천만 년 된 지층이다. 이렇게 동일가정설을 주장하는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만 년과 2천만 년이면은 지금 이 지층과 이 지층의 그 시대 간격이 어느 정도예요? 천만 년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천만 년 동안 쌓이기만 했느냐? 그죠? 반드시 침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한 면은 어때요?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아주 평행한 그런 지층면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진화론자들, 동일과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거 2천만 년 된 지층이다, 1천만 년 된 지층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면 이 2천만 년 됐다는 지층과 1천만 년 됐다는 지층이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오래된 지층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생긴 지층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석회암 지층입니다. 석회암 지층. 석회암 지층이 지금 그러니까 이 캄브리아기의 석회암 지층은 5억 년, 미시시피기의 레드월 석회암 지층은 3억 4,500만 년. 그러니까 1억 5천만 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지층이에요. 이게 서로. 그런데 지금 이 지층이 그러면 5억 년 됐다는 지층이 밑에 있어야 되고 항상 그죠? 그 다음에 3억 4,500만 년 된 지층은 반드시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지층을 보면 교대로 나타나요. 교대로.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된 지층이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죠? 오래되지 않은 지층이 밑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런 현상이 있다면 이것은 그래서 시대 간격을 얘기하는 것이 이 지층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자들, 그 동일가정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 이것은 조개화석입니다. 우리가 아라랏산을 보면서 우리가 아라랏산 꼭대기 5,000m 넘는 아라랏산 꼭대기에 조개화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바다 조개화석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아라랏산이 과거 어느 때인가는 바다에 잠겨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금 그랜드 캐년에서도 이 동일하게 바다 쪽에 화석이 발견됩니다. 자, 동일한 그러면 논리로 이야기하면 이 그랜드 캐년도 과거 어느 때인가는 바닷속에 있었다. 그죠? 바닷물에 잠긴 적이 있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그 그랜드 캐년에서 발견되는 화석 중에서 오징어 화석이 발견됩니다. 오징어 화석. 이게 오징어 화석이에요. 오징어 화석이 발견되는데 이 오징어 화석이 우리가 모양이 어때요? 이렇게 그죠? 삼각형 모양이 되어 있잖아요. 삼각형 모양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이 삼각형 모양의 이런 그 어떤 물체를 놓고 정지된 물에다 넣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의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을 흐르게 한다 이거예요. 물을 흐르게 하고 요런 그 삼각형 모양, 유선형 모양 이런 것들을 그 흐르는 물 속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요 뾰족한 부분이 상류를 향한다.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는 쪽을, 물이 흘러오는 쪽을 향해서 뾰족한 쪽이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랜드 캐니언에서 발견되는 오징어 화석들은 희한하게도 한 방향을 다 향하고 있어요. 한 방향을.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태평양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이 물이 태평양 쪽으로 흐르는데 태평양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태평양 쪽을. 태평양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태평양 쪽에서 물이 흘러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유선형의 그 오징어들이 태평양 쪽을 향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 쪽으로 어떻게 해요? 아라라산 쪽으로 노아의 방주를 밀고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물 흐름이 밑에서부터 위로, 태평양 쪽에서 위쪽으로, 그랜드 캐니언 위쪽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세인트 헬렌 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1980년 5월 18일에 히로시마 원폭의 33,000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이. 자, 이 화산이 폭발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엄청난 지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지층이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성인 남자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여기 지금 지층면까지 여기까지 3시간 만에 형성된 지층이고 이 위에 완전하게 형성되기까지는 약 3일 정도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층을 동일가정설을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에게 이 지층이 그 세인트 헬렌 산에서 형성된 지층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지층을 가지고 이게 얼마 된 지층이냐, 얼마나 그 오래된 지층이냐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계산하려면 100만 년 이상 된 지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 만에 형성됐어요? 단 3일 만에 형성된 지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층은 다시 말하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죠? 자, 이거 뭐야? 이것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이 다지층 나무의 다지층. 다지층이라는 건 여러 지층에 걸쳐서 자라있는 나무. 그래서 다지층 나무라는 게 다지층 나무. 이 다지층 나무는 그 진화론자들에게는 불가사의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화석입니다. 자, 이 지층이 지금 700만 년 된 지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700만 년 된 지층에서 이 지금 나무가 그 지층을 뚫고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 나무 화석의 밑둥을 보면 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지층 나무 화석은 진화론자들, 동일과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거지만 우리가 노아 홍수를 우리가 보았을 때 자, 우리가 노아 홍수를 보면 생각하면 이런 지층이 그렇게 오랜 세월 걸쳐서 생기지 않고 격변에 생겼다. 그런 격변 상황에서 지층이 형성될 때 이 나무가 그 지층에 박혀서 생긴 겁니다. 그럼 설명이 되죠. 그죠? 진화론자들은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화석이에요. 자,
이것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코코니노 지층이라는 거예요. 코코니노 지층. 이 코코니노 지층은 사막 바람에서 생긴 그런 지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코코니노 지층은 코코니노 지층이 보여주는 이런 그 지층의 각도가 있어요. 각도. 이런 문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가지고 이 코코니노 지층이 사막 어디서 생겼다 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것인데 이 그랜드 캐년에 있는 그 코코니노 지층이 그래서 이게 육지에서 사막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그 진화론자가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코코니노 지층을 더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코코니노 지층이 물 속에서도 이렇게 생긴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물속에도 생긴다. 물속에서. 근데 물속에서 생긴 그런 코코니노 지층과 그러면 사막에서 생긴 코코니노 지층의 차이는 뭐냐? 그것은 각도의 차이가 있어요. 각도의 차이.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서 보여주는 코코니노 지층의 각도는 그러면 사막에서 생긴 각도를 보여주고 있느냐? 그럼 물속에서 생긴 각도를 보여주고 있느냐? 물속에서 생긴 각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랜드 캐년의 코코니노 지층은 뭐예요? 물속에서 생긴 것이다. 물속에서 생긴 겁니다. 어떤 물속? 노아와 홍수 때 물속. God. 자, 이것은 지금 나무 화석이에요. 나무 화석. 나무 화석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나무 화석도 엄청난 오랜 세월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뉴질랜드의 타라웨라 화산이라는 곳이 북부에 있습니다. 이 뉴질랜드 북의 타라웨라 화산이 거대한 폭발. 이 타라웨라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이제 그 지역 자체가 화산재로 다 뒤덮였습니다. 화산재로 뒤덮인 후에 이게 뭐예요? 단 몇십 년 경과한 후에 그 지역을 방문했더니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먹다 남은 햄, 그것이 햄이 어떻게 됐어요? 화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돌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불과 수십 년 만에 수십 년 만에 화석이 되었어요. 이건 뭐예요? 밀가루 반죽입니다. 그러니까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이 사람들이 이 화산재를 맞아서 여기서 이렇게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수십 년 후에 보니까 화석이 된 겁니다. 자, 그럼 화석은 그렇게 오랜 세월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만에도 밀가루도 화석되고, 그죠? 응? 빵도 화석될 수 있고, 햄도 화석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그 지역에서 어떤 분이 쓰고 있던 중절모, 그죠? 모자입니다. 모자도 그냥 화석으로 발견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화석은 그렇게 오래된 세월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요 화석을 이렇게 실리콘과 알루미늄을 혼합해서 이렇게 화석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이 지금 화석인데 이 화석이 지금 이 샌들 자국이에요. 샌들. 그러니까 신발이지, 신발 그 자국의 화석인데 그 신발 뒤축 부분에 뭔가 밟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확대해 봤어요. 이 부분을 확대해 봤습니다. 확대했더니 이게 뭐냐면 삼엽충 화석이에요. 삼엽충.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삼엽충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생대 표준화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생대. 그리고 사람은 언제요?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사람은 신생대의 사람은
그때 원숭이가 이제 사람으로 진화해서 그때부터 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고생대와 신생대의 차이는 수억만 년의 차이예요. 그죠? 이 수억만 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 샌들의 삼엽충이 밟혀 죽을 수 있어요. 자, 삼엽충이 사람 샌들에 밟혔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과 삼엽충이 같이 살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화석이에요. 왜냐하면 신생대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고생대에 가서 삼엽충을 밟은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진화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화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화석이 뭐예요? 사람과 공룡이 한 시대에 함께 살았던 것처럼 사람과 삼엽충도 한 시대에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진화론적인 그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지질 주상도 있잖아요. 그죠? 시생대, 원생대, 그죠? 그 선캄브리아기 이렇게 쭉 가면서 그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것이 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그랜드 캐년의 이 깊은 협곡들은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아까 진화론자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한다 그랬어요? 콜로라도 강이 깎고 나가서 그 물 때문에 깎여서 만들어진 협곡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런 깊은 협곡이 이 콜로라도 강의 이 물 흐름에 의해서 깎여서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자, 이 그랜드 캐년이 이 그랜드 캐년이 엄청난 거죠. 폭이 2에서 20km. 그죠? 그리고 이 길이가 500km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협곡이 깎여 나갔다. 그러면 이 깎여 나간 양만큼 어디에요? 어딘가 쌓였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계곡, 그 콜로라도강 그 하구 쪽에 그런 엄청난 그런 퇴적 층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퇴적물이 그런 태평양 쪽에서 발견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서서히 깎여 나가서 된 그런 지층이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1964년 미국 지질학회에서 그래서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콜로라도 강의 침식에 의해서 그랜드 캐년이 형성되었다라는 학설을 이제 공식적으로 폐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콜로라도 강이 서서히 깎은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형성된 협곡이라면 그러면 그 하구 쪽에는 그 엄청난 여러분 그 넓은 강, 나일강이라는 데 보면 하구 쪽에 이렇게 삼각주라고 형성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뭐야? 깎여 나가서 토양이 운반돼서 그쪽에 쌓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콜로라도강의 하구에는 그런 이런 퇴적물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깎여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미국 지질학회에서 그런 학설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콜로라도 강에 의해서 그랜드 캐년이 형성됐다는 이론이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물은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물이 흐르다가 높은 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죠. 그죠? 물은.
그 산을 깎으면서 통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콜로라도 강은 어떠냐면 이제 이 고도 이 위성 사진을 이렇게 보면 콜로라도 강의 그 상류가 하류 있잖아요. 보면은 그 상류보다 하류 쪽이 더 높은 고도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콜로라도 강이 만약에 그랜드 캐년을 형성했다 그러면 그것을 깎고 지나가진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높으면은 물이 옆으로 돌아서 흐르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깎고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죠? 높은 곳이 나타나면 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그랜드 캐년은 이 콜로라도 강이 그랜드 캐년을 뚫고 지나간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가 오히려 높음에도 불구하고, 위에가 상류 쪽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뚫고 지나갔다. 그것은, 이론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동일 가정설에 의해서 이렇게 물 흐름에 의해서 깎여서 생겼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제 그 학설이 폐기되기에 이른 겁니다. 자, 물의 흐름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이게, 그랜드 캐년 댐을 만들다가 그 배수로에서 그 물 흐름이 한번 흐른 적이 있는데 이런 아주 큰 기반항 같은 것도 그냥 자르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물 흐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랜드 캐년에는 엄청난 큰 물 흐름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의 그 힘이라는 게 대단하거든요. 자, 거대한 홍수 동안 그 아주 단단한 그런 기반 암석들이 이렇게 깎여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홍수라는 게 뭐예요? 사실 노아 홍수 말고는 그런 거대한 홍수가 없죠. 그런 거대한 홍수에 의해서 이 그랜드 캐년의 그 암석들을 그냥 깎고 지나가면서 이 그랜드 캐년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직경 4.5m, 무게 200톤의 바위들이 400m에 걸쳐 쌓였다. 이런 것들은 작은 물의 흐름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격변적 물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코니노 지층에 보면은 아까 그죠? 물속에서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화석 발자국들이 있어. 화석 발자국. 이 화석 발자국들이 근데 희한하게 모두 한 방향의 북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사암층의 경사면을 올라간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모든 동물들이 1000만 년 동안 한쪽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느냐? 그냥 말이 안 되죠? 1000만 년 동안 한쪽 방향으로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했을까? 그죠? 물이 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높은 곳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석이 묻힌 것은 서식지와 그리고 이동 속도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랜드 캐년 형성 학설로서 오랜 세월에 걸친 콜로라도 강의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랜드 캐년이 형성되었다는 내용의 학설은 어떻게 되었다? 1964년 미국 지질학회에서 공식적으로 기각되었다. 자, 그랜드 캐년이 콜로라도 강의 그런
침식에 의해서 그죠? 서서히 형성된 그런 계곡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기각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가정설을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아직도 지금 그랜드 캐년의 일반적인 관광을 가면 그냥 예전의 그 그랜드 캐년 형성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을 막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됐다고요? 1964년 미국 지질학회에서 공식적으로 기각되었다. 그래서 이제는요, 원래 주장되었던 동일가정설은 기각되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노아의 홍수를, 증거하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